시우하! 유하! 오늘도 돌아간다. 집은 석기. 모시 전설 슈링 해체센터. 가봅시다요. 지난번에 유령이 나오는 집에 대해서 해체 분석하고 있었죠. 제스민. 어제 방송 역시 많이 시작했었나봐. 그래야겠죠. 하지만 의식 중에 특별한 일은 안 일어났으니까 어쩌면 반응이 좋지 않을지도 몰라요. 일단 SNS를 살펴볼까. 지난번에도 송이수가 알아채지 못한 걸 시청자가 알아챘었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104호에 살았던 여자의 사건에 관한 정보도 있으면 좋고. 우선은 시청자 반응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송이수라만 다시 보기 중인데 뭔가 찍힌 것 같아. 이 긴 장발에. 아니야. 천사님 이렇게 몰래. 천사 이렇게 몰래 출연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아무 말이 없어? 무슨 말이라도 해. 진짜야? 진짜 있었던 거야? 왜 말도 안 돼. 이번에도 주작이겠지. 송이수 계속 주작 이야기 있지 않았음? 눈이 아이돌을 아니야. 저는 아니야. 아무래도 주작이니 뭐니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니까 어쨌든 꾸준히 체크해야겠지. 주작 의혹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떤 말들을 하는지 검색해볼게요. 과연 의혹으로만 그칠까? 주작일지도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찍혀서 개무섭. 게다가 송이수 본인은 뭐가 찍혔는지도 알아채지도 못하네. 송이수 씨뿐만 아니라 알아채지 못했다기보단 찍힌 것 자체가 뻥이겠지. 장난을 정성스럽게도 치네. 어디 요상한 계정 하나 갖춰 의식이 성공하는 거라며 떠들던데 위험한 소문이 어디로 새나간 듯. 이제 이 소문 하는 거 보니까 또 도시 전설 하나 나오겠네. 위험한 소문? 센터장에게 좋은 선물이 되겠는걸. 주목받고 있어요. 확실히 호기심을 자극하나봐요. 그럼 우리도 검색으로 호기심을 풀어볼까? 이 그림자가 저 빌라에서 죽은 여자의 유령이 저 빌라에 어지간히 미련이 남았나 보네. 아니 근데요, 실제로 그렇다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차라리 미련이 남을 거면 여자가 남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여자가 남자 살해했다면서요. 어제 이런 얘기를 송혜수 씨와 했었어요. 유령은 어디론가 이동하던 중이 아니었을까? 그 집은 내 집이다 이러면서 유령도 화가 단단했나 보네. 매목동 빌라 사건? 그 열린 말하는 거. 남자 죽이고 자살했다는 거가. 이 글은 동네 주민이 올렸을까요? 빌라 이름이 적혀있어서 주목받을 것 같아요. 동네 주민의 정보라면 어느 정도 신뢰가 가겠지. 매화윤리 역시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어요. 검색 부탁해. 사건을 자세히 파악해줘. 그니까요. 오늘 좀 괜찮은데? 네, 송인수 동감이 그렇게 귀여운 조수를 난가? 에고 서치 한번 가볼까요? 응? 귀여워? 조수? 설마 이 초절정 귀요미인 슈링 말하는 건가? 하늘하늘한 블라우스 입은 애 쩔더라. 걔 누구임? 겁먹은 모습 졸기. 저는이 그때 꼬맨네. 하늘하늘한 블라우스 입은 애? 하늘하늘하면 너지 누구겠니? 그리고 겁먹은 모습이라더니 그러니까 삐 너야.
네? 그럼 우리 어제 얘기를 SNS에 적었단 말이에요. 싫어. 너구리 닮아서 귀엽던데. 걔 해체센터 채널 관계자인가? 다람쥐 닮아서 귀엽던데. 완전 힐링. 에고서치 바로 들어간다. 기분 좋겠네. 귀엽다잖아. 너구리 닮았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기뻐해야 하는 건지. 걔 앞으로 고정 출연 안 시켜주나? 배어에 혼자 두고 라방낸 거 보고 싶네. 주작 의혹. 송이수 그 신명방송 주작 이야기라면 손이 찍혔던 그거 말하는 거임? 진짜 수상했지. 어떤 영상을 말하는 걸까요? 딱히 송이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의심하는 거면 대체 이런 영상을 왜 찾아보는지 모르겠어. 유령? 나 송이수 광팬인데 손 찍힌 그 영상은 아마도 유령 아닐걸? 송이수 씨한테도 광팬이 있긴 하네요. 대체 그런 녀석이 어디가 좋아서. 심령 스팟 돌격이라든지 버려진 절에서 파티하고 폐병원. 폐병원도 한번 볼까요? 송이수는 혼자 하니까 날조가 힘들 것 같은데. 주작이나 날조? 갑자기 김밥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면 주작? 그러니까 요번에는 증거만 하나. 위험한 소문. 선글라스 바. 위험한 소문이 아니라 사실 다수 없이 본 것들 중에서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건 극소수의 인간들 뿐이라는 것이다. 엄청 철학적이네. 이어쓰기 좀. 원글 가져옴. 송이수 씨의 영상에 찍힌 것은 그냥 여자 유령이 아니다. 송이수 씨는 자각하지 못하겠지만 의식에 성공해서 불러내버린 것이다. 바로 블러디 메리를. 부탁이니까 제발 그만해줄래? 설마 블러디 메리 이렇게 딱 뜨는 거 아니냐? 이번 화장실 문에 한학생인가 뭔가. 그러니까요. 블러디 메리가 맞아 그 괴담이었던 것 같아요. 메리 할 때 그 블러디 메리 씨였나봐. 응, 있지. 잔뜩 있어. 이 나이 먹고 무슨. 사토루는 어때? 스마트폰으로도 불러낼 수 있을걸. 사토루는 또 누구죠? 에? 사토루? 나도 처음 들어봐. 매화 연립. 그러니까요. 뭐 걸릴 줄 알았는데 안 걸려. 닥터 요괴. 매화 연립은 진짜 찐으로 나오는 데가 맞아. 작년인가 여자가 남자를 찔러 죽이고 자기 목을 찔러서 죽은 유명한 찔러서 죽은 사건으로 유명하거든. 여자가 남자를 찔러 죽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려면 어떻게든 일어나니까. 동반 자살인가?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를 살인하고 자기까지 죽은 거를 원래 동반 자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동반 자살이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설전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동반 자살이라는 말을 안 쓰고 살해 후 자살이라고 했던가? 막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고 나서 뉴스에서 이런 상황이 난 거예요. 근데 동반 자살이라고 안 하더라. 아, 진짜 뭐라 했더라? 살해 후 자살? 뭐 그런 말로 얘기했었어.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기사가 났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찌른 사람 잘못인데 왜 덮은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근데 이미 매화연립이 알려졌는데도 덮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음? 아, 근데 매화연립 아까 나왔지? 생각해보니까. 기사 캡처 찾았는데 이거 맞지? 여자 사진이 올라와 있네. 이거 유령 속 영상 쪽 유령이랑 닮지 않았나? 뭐야, 무섭게. 신문에 기사로 실렸었군요. 실제 사건이라는 게 밝혀졌네. 사진 속 여자가 제 스민씨 뒤에 있던 사람이랑 닮은 것 같아. 거짓말 안 믿거든요. 네 착각이겠지. 헐! 미진이라는 이름은 다 퍼져버릴 거. 아, 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구나 뭐든 쓸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게 참 무서운 일 같아요. 맞아. 누가 어디서 뭘 볼지 알 수가 없잖니. 아, 밑에 있는데. 김희진 맞지? 유명할걸. 동네에선 꽤 유명할 줄 알았는데. 요령의 이름이? 갑자기 툭 나왔네. 딱 봐도 치정 싸움 가게구만. 사귀고 있었다고 착각해서 남자 죽인 거 아니겠어? 남자가 불쌍하네. 머리 나쁜 추녀의 손에 죽다니. 내연 관계. 내연 관계는 혼인 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나 다름없는 관계, 다름없는 상태 맞죠? 맞아. 두둔. 반응이 없네. 나 거기 근처 살았는데 그거 바람 피워서 그래. 남자가 쓰레기로 유명했거든. 남자를 죽여서 평생 자기가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었을까? 자기야, 혼인신고하자. 엄마, 니는 꼭 우리 방 튀어 1인 해라. 사별 행동을 이게 정말일까요? 글쎄, 모르지. 당신을 죽이고 나를 따라 죽겠어요. 그런 끈적끈적한 관계였던 건가? 오케이! 사건 자체는 가짜뉴스가 아닌가 보네. 104호에서 강제 동반 자살 사건이 발생했었구나. 네, 신문기사로도 실렸대요. 유령의 이름도 나왔었어. 이미진 씨랬지. 네, 이 사람에 관해서 조사하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진이라는 이름의 유령. 소문도 무시할 수가 없네. 그리고 어제 영상에 유령이 찍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송이수의 주작이라는 말도 꽤 많았지만, 근데 어제 현장에서 봤을 땐 주작이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심지어 유령의 존재도 못 알아채고 그냥 방송을 꺼버렸죠. 역시 제일 궁금한 건 그 빌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시정이 얽힌 강제 동반 자살, 그게 사실이라면 송이수가 무서운 원령을 부르는 거야. 여자가 하늘 품으면, 알지? 여러분들 그거 알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라는 말이 있죠. 쯔쯔쯔.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 말고도 다른 빌라 사람들은 말하기가 어릴 테니까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면 근처에 공원이 있어. 송이수 집에 거의 정중앙 앞쪽이니까 뭔가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자꾸 뭔가 놓치게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인생 철학까지. 여러분들
도시전설 해체센터가 알립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여러분들도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짠짜자잔. 인생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공원까지 탐문 범위를 넓혀볼까요? 다시 매화열린 백서. 자, 오늘도 유령이 진짜 존재하는지 조사해보자고. 어쩌면 송이수 씨의 주작일 수도 있지만 어제 상황만 보면 역시 주작은 아니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주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령은 존재한다는 결론도 가능할 것 같아. 반대로 주작을 했다면 유령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104호에서 사망했던 이미진 씨와 송혜수 씨의 주작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게요. 블러디 메리 한번 볼까요? 특정 블라디미르. 강령술로 불러내는 여자 유령인데 외국에선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피범벅으로 나타내서 블라디메리라는 이름이 붙었던 의식 때 거울에 여자 유령이 찍혔다면 정말로 의식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센터장님이 무척 흥분했다. 블라디메리에게 공격당하면 핥힌 상처가 난다고 한다. 의뢰 내용만 생각한다면 송이수 씨에게 상처가 생기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그건 좀. 송이수 씨의 라이브 방송 중에 내 모습이 찍히고 말았다. 그 후에 제스민 씨 뒤쪽에 유령도 보였던 것 같고 다사다난한 하루라서 조금 피곤하다. 몸이 예민한 거겠지. 유령이 또 찍혔어. 어제 우리 모습이 찍혔던 라이브 영상에 무언가 다른 게 찍혔다며 시끌시끌하다. 아닐 거야. 유령이 찍힌 건 송이수 씨의 주작이라는 내용이 게시글도 있었다. 주작 의혹이라. 신문기사. 실제로 매화열린 104호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남녀의 치장이 얽힌 동반자살이라. 진짜 주작? 제스민 씨 뒤에서 서 있었던 유령이 이미진 씨라면 송이수 씨는 주작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나? 이미진.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소문의 유령. 동반자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신문에 실렸다. 그럼 송이수 씨의 라방에 나타났던 건 이미진 씨의 유령이라는 뜻? 블러디 메리부터 볼게요. 아직 그 단서를 다 찾아야지 저거까지 열리나봐요. 와, 이런 게 있었다고? 블러디 메리. 거울을 향해 누군가를 불러본 적 있어. 이번에는 외국의 유명한 도시전설인 블러디 메리를 불러내는 방법을 몰래 알려줄게. 하지만 명심해. 불러낸다고 반드시 응답한다는 보장도 없고 장난삼아 불러내는데 진짜로 메리가 나타날 수도 있어. 자기 행동의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하자. 1.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 있어야 해. 완전히 새까만 어둠 속에서 말이야. 달빛도 안 돼. 2.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거울에 비출걸. 무섭다고 빼꼼 들여다보면 분명 실패할 거야. 3. 주문의 기회는 한 번뿐. 큰 소리로 또박또박 메리라고 3번 부르도록 해. 실수하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4. 메리 크리스마스! 겠냐고. 4. 거울 앞에서는 가만히 있을 것. 움직이거나 겉옷을 벗거나 자세를 바꾸면 실패할지도 몰라. 5. 덜덜 떨면서 불러내면 네가 약하다는 걸 메리는 알아챌 거야.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 이건 어디까지나 유령을 불러내는 방법일 뿐이야. 불러냈을 때 얼굴을 핥히거나 널 다치게 만들지. 소원을 들어주는 혼령이 아니기 때문에 유령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에게만 추천하지만 역시 다칠 테니까 추천은 못하겠어. 잠깐 병원 좀 다녀올게. 휴. 화장실에 하나코.
오, 하나코. 화장실의 하나코를 도시전설이라고 해야 할지 괴담이라고 해야 할지 조금 애매하지만 하나코를 불러낸다는 요소는 아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화장실의 하나코를 불러내는 방법을 정리해볼까 해. 아, 근데 억지로 불러내지는 않는 편이 좋을걸. 만약 정말로 하나코가 나타난다면 뒷일은 나도 책임지지 못하니까 말이야. 우선 학교 화장실부터 찾아가. 일렬로 늘어선 칸 중 세 번째 문 앞에 선다. 그 문 앞에서 세 바퀴를 돈다. 문을 3번 노크한다. 하나코씨 계세요? 라고 묻는다. 만약 성공하면 네 하고 대답할 거야. 하지만 하나코는 아주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라서 절대로 장난삼아 불러내면 안 돼. 아, 벌써 했다고. 혹시 몇 층에 있는 화장실이야? 하나코는 3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불러내야 되는데 깜빡했네. 그러니까요. 숫자 3에 뭐가 있나 보다. 메리도 3번 부른다 그러고. 다음으로 사토루 군입니다. 사토루 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 지금 혹시 고민거리나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사토루 군이 답을 줄지도 몰라. 근데 말이야, 사토루 군을 불러낸 후에는 조심해야 돼. 자, 그럼 불러내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우선 전화기가 필요해. 사토루 군과는 전화로 대화해야 하거든. 하지만 자기 핸드폰을 쓸 수 없으니까 다른 전화기를 준비하도록 해. 공중 전화를 이용하는 게 정석이야. 자신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건다. 전화를 받으면 사토루군 오세요. 사토루군 오세요. 사토루군 오셨으면 대답해주세요. 라고 말한다. 사토루군은 지금 있는 장소를 말하면서 너에게 다가온다. 최종적으로 사토루군은 너의 등 뒤에서 나타난다. 사토루군이 등 뒤로 오면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곧장 질문한다. 그러면 사토루군이 너의 질문에 대답해줄 거야. 그런데 만약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가는 사토루군의 손에 죽고 말걸. 아무 계획 없이 불러내지 않도록 조심해. 사토루군까지 다 봤어. 데이터베이스. 아, 요거는 다 봤던 거고 여기까지 보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주작 의혹을 검증하다. 이미진에 대해서 조사하자. 얘 어떻게 했더라? 야, SNS 봤어? 난 어제 찍은 영상은 꽝인 줄 알았는데 딱 찍혔더라. 그런데 웬 나는 몰랐지. 아유, 분해.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은 과거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으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 유령의 존재만 입증해준다면 뭐든 협조할게. 어제 방송 후에 바뀐 점은 없어요. 그게 일단 이걸 봐줄래. 이건 핥힌 상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생겼더라고. 블러디 메리짓이 틀림없어. 그러면 다음엔 제스민 씨가 위험해요. 예? 어째서? 야, 이 말을 해서 더 위험해진 거 아니야? 원래는 이게 저작극이었으면은 얘가 지한테만 상처나고 끝냈을 건데 괜히 제스민 씨 얘기 꺼내가지고 저 제스민도 같이 상처 입히는 거 아니냐? 실은 방송 끝나고 들어갈 때 제가 본 것 같아요. 뭐? 봤다고? 네가 왜 유령을 봐? 다음 방송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똑같은 강령술을 해봤자 그림이 식상해서 시청자들은 늘 새로운 걸 원하거든. 저번처럼 저를 찍을 거라면 미리 허락 받으세요. 주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주작? 이번만큼은 절대로 아니야. 난 유령이 찍힌 줄도 몰랐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작일 수 있겠어. 그렇네요. 그니까 이번만큼은 개수성한데요. 그럼 저번만큼은 주작이었다는 건가? 카메라, 조명, 스트리밍기. 마감도 간단한 일이 아니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도시 전설 해체 분석기 이렇게 또 이렇게 방송하는 거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열심히 동생과 함께 해야겠지. 이거 다 합치면 얼마나 할까? 저는 대략 이거 방송할 때 들어가는 장비 다 합치면 한 500 정도 될 것 같네요. 만약 주작을 했다면 이걸로 괜찮을까? 뭘로 했을까? 아니면 영상에 특수한 편집을 했다거나. 아니야, 그건 라이브 방송이었고 그대로 아카이브에 저장했는 거야. 송혜수 씨가 뭔가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혹시 안경을 쓰면 뭔가 곤란해. 전사님, 갑자기 레모네이드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건너편에 공원에 있네. 사람들이 쭈문쭈문 있어. 아이들은 없는 것 같고. 거기 조사가 끝나면 나중에 가보자. 아, 왜? 친구 먹고 싶을 수도 있지. 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 얘 목소리 어떻게 들어? 사건? 넌 그 사건에 관심이 참 많구나. 그래, 말해줄게. 이전 세입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104호에 살던 사람은 40대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보는 날 남자가 한 명 들어와서 살더라고. 낮에 남자를 본 적도 있으니까 아마 직업도 변변치 않았겠지. 보나마나 도박이랑 술에 쩔어 사는 한심한 남자였을 게 뻔해. 104호에 살던 이미진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미진? 104호에 살았던 여자 말이니. 그 여자 이름이 이미진이었나? 이름은 상관없으니까. 긴 머리에 늘 원피스를 입는 여자였어. 그런 남자를 용케도 데리고 산다 싶었는데 결국엔 일을 내더라고. 동반자살이었어. 동반자살. 동반자살.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직칼로 남자를 찌르고 나서 자기 목도 찔렀지 뭐니. 그래서 원피스는 피곤법. 무서워라. 아이. 104호가 궁금한 거지? 다음이야. 살펴본다. 여긴 역시 섬뜩해. 어제 라방에서 찍혔던 것도 바로 여긴데. 주작의 흔적이 많네. 뭔데 왜 자꾸 내 뒤를 힐끔힐끔 보냐고. 역시 제스민 씨도 어제 일은 무서웠었죠. 무서웠다기보단 찝찝했지. 내 뒤에서 서 있었다고는 하는데 혹시 네가 잘못 본 건 아니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알겠어요. 얘는 쓸데없이 긍정적이야. 어제 봤던 유령이 자꾸 신경 쓰여요. 또 그 얘기야. 어쩌면 송희수 씨가 아니라 제스민 씨를 노렸던 거 아닐까요? 나를? 왜? 그렇게 치면 유령이 보이는 건 삐시니까 너를 노릴 가능성도 있지 않아? 싫어요. 이 새끼 지는 제스민이 노려지는 건 괜찮고 지가 노려지는 건 안 되고. 제끼야. 이거 송이수 아니야? 송이수 거울 앞에서 뭐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자 거울 쪽을 향해서 뭘 하고 있어? 이건 어제의 송이수 씨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절실했구나.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면 주작할 사람 같진 않은데. 그럼 현관의 그림자 자체가 주작일까? 에? 이거 어제 내가 봤던.
어제 제스민 씨야. 그리고 제스민 씨 뒤에 역시 있어. 이 그림자 현관 앞에 있었던 그림자랑 비슷해. 머리에 워크피스 역시 있어. 뭘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만약 주작일 가능성이 있다면 애초에 이 그림자는 진짜 유령도 아니라는 건가? 야, 여자치고 키가 되게 크지 않아요? 지금 이 여자 3인방 중에 이 유령이 키가 제일 큰데? 어제 제스민 씨 뒤에 서 있던 유령 말인데요. 역시 진짜로 있었나봐요. 진짜야? 뻥이지. 근데 유령은 왜 거기 서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유령이라도 아무 의미 없이 나타나진 않을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작이 가능할지 생각했죠. 영상 촬영 중에는 아무도 유령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어. 그런데 난 제스민 씨 뒤에 유령이 있는 걸 봤고, 시청자들은 영상 시청 중에 유령을 봤어. 머릿속이 대쭉쭉이야. 또 비명을 지르고 있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비 씨는 송희수 씨가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염시로 확인했습니다. 유령의 출현 위치에 특별한 조작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죠. 맞아, 송희수 씨가 거기다 무슨 조작을 한 흔적은 없었어. 네, 송희수 씨가 직접 움직이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말의 조작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송희수 씨의 조력자. 송희수 씨의 조력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지. 유령인 척하고 현관 앞에 서 있었어 지금. 송희수 씨의 조력자가 유령인 척하고 현관 앞에 서 있었을 때도 이 가능성은 아직 있어. 어떤데요? 송희수 씨에게 조력자가 있고 그 사람이 변장해서 나타났다면 가능한 얘기야. 하지만 이걸 어떻게 검증하면 좋을까? 송희수 씨의 스마트폰을 볼 순 없으려나? 송희수 씨 스마트폰을 보여주세요. 아니 잠시 빌릴 수 있을까요? 실은 오늘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지금 네 센터에 전화해야 되거든요. 알았어. 대신 2만 한 번뿐만이야. 감사합니다. 금방 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잘 썼습니다. 실은 어제 송희수 씨가 주작한 건지 아닌지 검증하려고 빌려갔던 거예요. 뭐?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메시지랑 통화 이력을 봤어요. 그럼 그렇다고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어. 그치만 미리 말하면 삭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뭐라도 찾았어? 스태프와 나눈 대화 내용을 발견했어. 키 헤드레프트, 하선우리 헤드레프트. 하지만 몇 개월 전에 싸우고 갈라진 흔적도 찾았어요.
둘 다 싸우고 이렇게 단톡방 나가는 건가? 최근에 누구랑 연락을 나눈 것 같지도 않았고. 나도 친구 있거든. 연락을 잘 안 주고받아서 그렇지. 일단 조력자가 없다는 건 확인했어요. 이제 송희수 씨의 주작 의혹은 더 옅어질 거예요. 제스민 씨 빌라에서 업주 조사가 끝났으니까 공원에 가볼까 하는데 뭐라? 제스민 씨 어디 갔다? 센터장님! 아니네, 제스민 씨잖아요. 여보세요, 제스민 씨 지금 어디세요? 지금 차 안에 있어. 빌라 앞에 공원 하나 있지? 거기 관리인한테 노상 주차하지 말라고 혼났거든. 조금 떨어진 곳에 유료 주차장이 있다니까 주차하고 올게. 아, 귀찮아. 그러니까 혼자 가면은 무슨 일 벌어질 줄 알고. 지금부터 공원에 조사하러 갈 거니까 이따가 거기서 만나요. 요시! 공원에 조사하러 가자. 오. 평범한 공원이지만 사람이 몇 명 있네. 빌라 바로 앞이니까. 이미진 씨 사건을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가서 물어보자. 여기 우리 그 하나 누나 아니냐? 페인트질이 벗겨졌을 정도로 낡은 벤치네.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벤치야. 그니까 나 자꾸 쳐다보니? 여기 심은 나무 이름이 뭐더라? 진달래였나? 꽃이 잔뜩 심어져 있으니까 마음도 화사해지네. 진달래보다는 철쭉같이 생겼네. 우와! 이 신사분은 누구시죠? 왠지 이 사람만 분위기가 달라. 실례합니다. 자기 접근 중. 왜 컨셉에 잡아먹히셨어요? 저기요. 그러니까 설레는 키 차이. 여기 잠깐 말씀 여쭤도 괜찮을까요? 물어보고 싶은 쪽은 오히려 나야. 이 목적은 뭐니? 네. 왜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는지 궁금한데. 왜냐고요? 지금 제가 탐문조사 중이라서. 난 또 뭔가 알고 온 줄 알았네. 저기 빌라에서 나타난다는 유령에 대해서 궁금한 게... 나는 그 일과는 상관없어. 그것보다 한테 부탁을 하나 들어줄래? 네, 지금은 제가 일하는 중이라서. 야, 입 벌어지니까 짱 무서워. 그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나쁜 건 아니라 걔도 알고 싶어해. 걔요? 걔가 누군데요? 물건을 하나 찾아줬으면 해. 찾고 싶은 건 어떤 사람이 쓴 책이야. 그는 무척 사랑받았고 또 괴로워했지. 그 사람의 책을 찾아줄 수 있겠니? 이 사람 옆집 아줌마만큼이나 남 얘기를 안 하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일하는 중이라서. 넌 가지고 있잖아. 무척 신비로운 힘. 어? 뭐야, 이 뭔가 아는 늙은이 뭐야 이거. 낼 필요 없으니까 그런 표정 짓지 마. 뭐지 이 사람? 내 무시 능력을 알고 있나? 너는 그냥 책 한 권만 찾아주면 돼. 네게 해가 될 일은 없어. 찾아줄 거지? 무섭지만 제 스미시도 없고 혼자선 도망 못 가겠어. 책을 찾아드릴게요. 뭐야? 뭐지 이 호구는? 뭐지 이 호구는? 고마워. 이 공원 안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나는 아직 못 찾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어. 네 능력을 보여줘. 이거
쓰레기였네. 야, 이런 식으로 다시 하나씩 또 생길 것 같은데? 이것도 쓰레기였네 하면서 어떡했어. 안녕하세요.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아, 잠시만. 물론이지.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연빛이라고 합니다. 공원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안녕, 난 햇님이라고 해. 내가 아는 게 있으려나? 정말 모르겠네. 밖엔 정말 가끔씩만 나오거든. 그러시군요. 그럼 동네 소문 같은 건 잘 모르시겠네요. 동네 소문? 무슨 소문 말이니? 공원 건너편에 있는 빌라를 아시나요? 그거 혹시 요새 유령에 관한 소문 말이네요. 그 소문을 아세요? 아, 근데 듣기 좋은 소문은 아니라서 입에 올리고 싶진 않아. 그 빌라엔 되도록 가까이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그 여자 유령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요. 얘기 들려주세요. 그럼 말해줄게. 며칠 전인가 한밤중에 집에 가는 길에 비가 왔어. 근데 그 빌라 앞을 지나가다가 봐버렸지 뭐니. 아, 혹시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 아니었나요? 너도 알아? 맞아, 내가 본 것도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어. 나를 노려보면서 다가오지 말라고 했어.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 여자를 봤을 때 인근에서 시끄러운 소리는 못 들으셨나요? 예를 들면 동영상을 찍는 듯한 목소리라던가. 동영상? 글쎄, 그날은 시끄러운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아. 역시 송혜수 씨의 주작일 가능성은 낮은가. 아, 사진도 찍었는데 볼래? 야, 이거 카메라 들고 있는 송혜수 씨 아니니? 소문으로만 들은 얘기라서 확실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미진이라는 여자의 요령이 있다고 들었거든. 어쩌면 이 사진 속의 사람이 소문으로 들었던 특징과 똑같아. 이미진의 요령이야. 안녕하세요. 이 공원의 관리인이시죠?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목 아파. 전선님 등장인물 너무 많아서 목 아파요. 시후. 등장인물 그만 등장해주세요. 물 한 잔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어. 빌라 앞에서 차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차는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옆에 세웠어요. 아, 만두머리 아가씨의 친구로군. 길이 워낙 좁아서 그렇게 큰 차를 세워두면 애들이 위험하거든. 성가시게 해서 미안하지만 신경 좀 써줘. 송이수 대사할 때 너무 긁어서 목소리 낸다. 그니까요. 근데 송이수는 뭔가 제가 느끼기에, 제가 캐해하기에 약간 그렇게 긁는 목소리가 딱이야. 실은 건너편 빌라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이사라도 하려고? 아니요. 딱히 이사할 마음은 없지만 꽤 오래된 빌라죠. 매화 연립 말이지. 아니, 매목 연립이었나? 지어진 지 벌써 60년은 됐으니 이 동네에서도 꽤 낡은 빌라긴 하지. 그래도 벽은 새로 칠했나 보더군. 저쪽 동네에서도 비슷한 빌라가 있지만 거기보다 여기가 더 낡았어. 그 정도는 오래됐군요. 예전에 건너편 빌라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데 정말이에요.
그래, 기억나. 작년 봄인가 여름이었지 아마. 정말 참혹한 사건이었어. 무서운 사건이었지. 빌라가 온통 피바다가 됐다고 들었는데 설마 그 남자가 그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 살해당한 남자를 아시나요? 딱 보기에도 변변치 않은 남자였어. 이 공원에서 술집 여자 같은 금발 여자랑 대낮부터 보란듯이 그러고 있었으니 마리는 어쩌고 시끄럽게 떠들길래 내가 주의도 줬었어. 마리? 그 여자랑 바람 피웠다던데. 네? 누구한테 들으셨는데요? 건너편 빌라에 사는 우이나 씨가 동네 소문은 빠삭하거든. 말 많은 아줌마 말이야. 혹시 알아? 우이나 씨, 옆집 아주머니 말씀이시군요. 알아요. 혹시 옆집 아주머니에게 무슨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 여자는 워낙 말이 많아서 본의 아니게 자세히 듣긴 했지. 그때 말하길 사건 전날에 104호에서 말다툼 소리를 들었다더군. 마리가 누구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마리? 혹시 그 남자랑 바람피운 여자의 이름이 메리는 아니었고요? 아니야. 머리 색깔은 화려했지만 외국인은 아니었어. 그리고 다음날에 사건이 터지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잔뜩 흥분해서는 내가 바람이라고 했지 말이랑 여자랑 바람 피웠다가 찔러 죽은 거야. 에? 말이었구나. 혹시 메리인가 싶었는데 빗다갑게 계속 떠들었던 게 지금도 생각나. 항상히 가요. 고맙습니다. 남자의 바람 상대에 대해서 더 아는 사람은 없으려나? 공원에 관리. 요거까지 하고 오늘 혜태 분석기 완할까요? 나 목 아파서 더 못하겠어. 사건과는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공원 관리인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과거 일을 잘 아는 사람 같았는데 메화일리 맵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더라. 사망한 남자. 맞아, 남자가 변변치 않았다고 했어. 말이라는 실집 여성과 바람을 피웠댔지. 이제 바로 앞에 공원에서 바람 피우다니 대단하네. 공원 관리. 조금 깐깐해 보이는 성격이지만 동네 사정을 잘 안다. 빌라에서 일어난 사건도 자세히 안다. 이것도 봤는데. 진짜? 주작. 가자. 송혜수 씨의 조력자가 유령으로 분장하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영상에 유령이 몇 번씩이나 찍히다니. 조력자 없이는 쉽지 않은 일 같은데. 해님 씨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는 사람 같았다. 근데 유령 사진을 갖고 있네. 송희수 씨의 스마트폰을 보고 나니까 조력자는 없었던 것 같다. 딱히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지도 않을 것 같고. 아니 이게 나가는 게 더 수상하지 않아요? 단톡방 나간 게 더 수상하지 않아? 일 딱 끝나고 일당 챙겨서 나간 거 아니야? 어쨌든 오늘의 도시전설 해치쇼 여기까지. 여기서 완! 이어봐.